돈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보도세퍼의 돈이라는 책을 한 주 동안 같이 나눠봤어요. 살면서 처음 계획했던 대로 끝까지 진행됐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끝까지 살아남고 끝내 목적을 이룬 사람들은 처음 마음을 끝까지 초지일관 유지했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환경 변화에 맞춰서 조금씩 계획을 수정하고 변화에 적응했던 사람들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의 태도 인후도입니다. 일요일 1회 영상 만든 지가 벌써 50일을 넘어섰네요. 저도 유튜브 알고리즘과 주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제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적응해 가겠습니다. 일요일은 새로운 영상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했던 내용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차분하게 들어보시면서 일주일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낙관주의와 자신감을 혼동하지 마라. 낙관주의는 충분하지 않다. 잠시 모든 낙관적인 생각을 옆으로 밀어두자. 이런 요구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낙관주의는 분명 긍정적인 힘이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좋은 면을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낙관주의만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실력이 없다면 그 낙관주의는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한다. 낙관주의와 자신감은 다르다. 많은 사람들은 낙관주의와 자신감을 혼동한다. 낙관주의는 모든 일에 밝은 면을 보게 한다. 반면 자신감은 어두운 면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이다. 삶은 밝음만으로 이루어진 노래가 아니다. 아름다운 음과 어둡고 난해한 음이 함께 어우러진 심포니이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자신감은 현실 속에서 검증된다. 특히 돈은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은행 잔고는 화폐의 최소 단위까지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 거기에는 과장도 없고 미화도 없으며 변명도 없다. 돈은 현재의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다. 돈 관리가 자신감을 만든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갖고 싶다면 먼저 돈 문제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재정 상태가 나는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돈 문제 때문에 자신감이 무너지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의 삶.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최소한의 삶만 살아간다. 자신 안에 어떤 능력이 숨어 있는지 끝내 알지 못한다. 위험한 일에는 도전하지 않고 자신의 개성을 키우지도 못하며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조차 시도하지 않는다. 결국 잠재력은 평생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며 결국 아무것도 아닌 삶으로 끝날 수도 있다. 통장은 현실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은행 통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돈이 내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내 능력이 썩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어야 한다. 돈은 삶을 만드는 도구다. 돈은 삶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삶을 더 자유롭고 즐겁게 만들 수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 나는 더 좋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지금보다 더 많이 벌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가? 부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믿는가? 그렇다면 잠시 낙관적인 생각은 내려놓고 현실을 확인해보자. 지난 7년 동안 당신의 순자산은 얼마나 늘었는가? 또는 얼마나 줄었는가? 정확한 금액을 적어보라. 그 숫자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면 7년 후에도 비슷한 숫자를 다시 적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른 결과를 얻고 싶다면 다른 행동을 해야 한다.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현재의 당신은 지금까지 해온 생각의 결과이다.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마지막 질문이다.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보자. 당신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은 하루 종일 자신과 대화하며 살아간다. 만약 무의식 속에 돈은 나쁜 것이다. 돈은 탐욕스럽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지 않다. 이와 같은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부자 되기는 처음부터 어려워진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묻자. 당신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은 보도 세퍼의 돈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문장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봤습니다. 책에서 낙관주의와 자신감을 혼동하지 말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좀 비슷한 말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읽다가 보니 둘은 좀 다른 의미라는 걸 알았죠. 낙관주의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반면에 자신감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믿음입니다.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 그게 바로 근거 없는 낙관주의 아닐까요? 저는 이 표현이 참 인상 깊었어요. 책에서는 돈을 예로 들죠. 근거 없는 낙관주의는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은행 통장은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죠. 과장도 없고 변명도 없고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 삶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누구도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와도 견딜 준비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저는 보도세퍼의 말에 이 부분을 공감했습니다. 자신감은 잘 될 것이다 라는 믿음보다 잘 되지 않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에 가깝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자신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각오입니까? 저도 배우는 과정입니다. 책을 읽고 제 경험과 비교해보고 공감되는 부분은 받아들이며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은 다시 고민도 해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공부를 계속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5가지 영역이 있다. 건강, 돈, 인간관계, 감정, 인생의 의미. 이 5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영역이다. 하나만 무너지면 모두 흔들린다. 건강이 없으면 돈도 의미가 없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계획을 실행하기 어렵다. 인간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소금과 같다. 인생의 의미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때 생겨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유지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경제적 자유가 필요한 이유.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경제적 자유란 돈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인생의 5 영역은 손가락과 같다. 손가락 하나를 망치로 세게 맞았다면 아직 4개나 남았잖아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아픈 손가락 하나가 온몸의 신경을 빼앗아 버린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다. 돈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영역까지 영향을 받는다. 돈 버는 기계가 될 것인가? 많은 부자들은 평생 돈 버는 기계가 되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 즉 돈 버는 기계를 만들려고 했다. 돈의 목적은 균형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큰 돈을 벌기도 어렵다. 결국 악순환이 반복된다. 취미를 직업으로 연결하라. 보도 세퍼는 이렇게 질문한다. 지금 가장 몰두하는 취미는 무엇인가? 그 취미를 경력으로 연결할 방법을 찾아보라는 것이다. 물론 정말 좋아하는지 재능이 있는지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하루 종일 일하면 돈 벌 시간이 없다. 보도세퍼가 만난 한 부자의 책상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돈 벌 시간이 없다.
그의 의미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매일 던져야 하는 질문이다. 먼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마지막으로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매일 스스로에게 던지고 조금씩 더 좋은 답을 찾아가야 한다. 삶을 최적화할 것인가? 아니면 최소화할 것인가? 삶을 최적화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시간, 능력, 재능, 돈, 사람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즉, 현재 가진 자원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최소화한다. 반대로 아무 계획 없이 하루를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들에게 일은 휴일 사이에 끼어있는 힘든 시간일 뿐이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모르고 기회가 와도 알아보지 못한다.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러나 돈 문제는 인생의 다른 영역까지 영향을 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섯 영역의 균형이다. 그리고 그 균형을 만들기 위해 자신을 계속 최적화해 나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보도세퍼의 돈이라는 책에서 우리 인생은 다섯 영역이 있다. 그리고 삶을 최적화할 것인가, 삶을 최소화할 것인가, 이 두 챕터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제 생각을 짧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 책에서는 돈 때문에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 이거를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에는 공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분들에게 조금 먼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학자금 대출이 많이 남아있고 또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또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과는 좀 많이 떨어져서 들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조금 다르게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평생 동안 원하는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좀 반대죠. 평생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현실은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현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기 싫어하는 일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최대한 가능한 짧게 만들어라. 가능한 한 최소로 줄여라.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월급을 받자마자 자동차를 사고 생활 수준을 높여버리고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 원하지 않는 일을 더 오랫동안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수입보다 지출을 관리하는 습관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부분은 책에서는 취미를
직업으로 연결해 보라고 말합니다. 좋은 이야기죠. 하지만 여기에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요즘에 여행 유튜버를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사그라들기는 했지만 지금도 계속 꿈꾸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좋아하는 여행도 하면서 돈도 벌고 남들에게 인정도 받고 또 운이 좋아 공중파에 출연도 할 수 있고 아주 멋져 보이는 삶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볼 만하지요. 괜히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이 유튜버라고 하는 이 분야에 몰리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 과거에 유튜브가 있기 전에 여행 작가와 같은 꿈이 있었어요. 여행을 다니고 글을 쓰고 원고료를 받고 책을 내면서 폼나게 사는 멋진 삶이었죠. 대표적으로 한비아 씨가 있었지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어요.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절대 녹록치 않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공 사례는 눈에 잘 보이지만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실패는 거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전하기 전에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확률은 결코 높지 않다. 그렇다고 도전하지 말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도전은 꼭 시도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의 특권이라고 하잖아요. 다만 현실을 무시하고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현실을 품은 도전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한 발은 현실에, 그리고 또 한 발은 꿈에 두십시오. 한 발은 오늘의 생계를 책임지고 또 다른 한 발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배우가 되고 싶었던 많은 사람들이 낮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 연극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몇 년씩 또는 몇십 년씩 꿋꿋이 견디는 끝에 모두가 알아주는 배우가 되었지요.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두 성공이 보장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현실입니다. 결국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꿈만 꾼 게 아니라 현실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두 발 모두를 현실에만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 발 모두를 꿈을 쫓는 데만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한 발은 현실에 또 한 발은 꿈에 올려놓을 수는 없을까요? 뚜뚜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돈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돈을 배우지 못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문제에 매우 경솔하다. 그것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부모도, 학교도, 사회도 돈을 다루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 사회는 더 많이 소비하라고 말한다. 주변에도 돈을 잘 다루는 모범은 많지 않다.
사람들은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돈 이야기는 불편해한다. 돈은 소유의 대상일 뿐 이야기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돈은 전부가 아니다 라는 말을 당연한 진리처럼 받아들인다. 돈은 중요하다.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해지는 순간 돈은 필요 이상으로 중요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평소부터 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자신의 능력을 키울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오늘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 돈으로 하는 모든 행동은 미래에 영향을 준다. 우리는 오늘의 선택으로 내일의 삶을 디자인한다.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도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현명한 사람은 삶의 동반자가 되어 기쁨을 준다. 반대로 어리석은 행동은 계속 따라다니며 고통을 준다. 책임이 먼저다. 돈을 모으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하지만 먼저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행복도 불행도 결국 생각에서 시작된다. 7년 후 얼마만큼의 자산을 갖게 될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책임이다. 세상에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도 있다. 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삶의 방향도 결국 내 선택이다.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파워 아이디어. 모든 일의 책임이 내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는 내 책임이다. 책임을 남에게 미루는 것은 고난도 함께 넘기는 일이다. 오늘의 결정이 내일을 만들고 오늘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 우리는 바라는 것을 결정하고 그 결정이 훗날 우리의 삶이 된다. 나이가 들면 가장 후회하는 것은 하지 않는 일이다. 책임지지 않는 삶은 스스로를 희생자로 만드는 삶이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부정적인 생각은 힘을 잃기 시작한다. 7년 후 얼마의 돈을 갖게 될지는 결국 자신의 책임이다. 챕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교육의 부재였습니다. 부모, 학교, 사회, 어디에서도 제대로 돈은 모으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소비를 조정하는 문화가 있지요. 사회는 끊임없이 과소비를 부추기고 모범을 삼을 만한 사람도 드뭅니다. 우리의 잘못된 통념도 한 몫을 하지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 천박하게 여기거나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면서 그 말 뒤에 숨어서 돈의 중요성을 애써 부정하려고 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돈에 신경 쓰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몰리면 그때야말로 삶이 돈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평소에 돈에 대한 책임을 져야 삶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돈과 미래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는 바로 기회의 학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더 많은 경험, 배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돈을 다루는 방식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미래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돈을 모으는 것의 본질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에서 시작되고 가난은 그 책임을 거부할 때 찾아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핵심은 바로 책임감입니다. 살면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지 그 선택의 권한은 항상 나에게 있습니다. 주도적인 삶이란 책임을 스스로 떠맡고 내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그 자세에서 나오고 그럴 때 모든 부정적인 상념들은 힘을 잃습니다. 7년 후에 내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게 될지는 다름 아닌 바로 내 선택과 판단의 몫이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보도세프의 돈에서 인상 깊은 내용과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관심이 가는 문장은 돈 걱정으로 인해서 하루 종일 다른 곳에 집중할 수가 없다라는 대목이었습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을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남은 인생이 돈으로 인해서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일이 없기를 응원합니다. 뚜뚜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난, 진짜 벗어날 수 없을까? 가난은 운명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가난하게 사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현실이다. 현실을 인정해야 하지만 운명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가난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도 그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 그래서 부모의 태도는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진다. 반드시 벗어나겠다는 결심. 나는 아직 어떻게 벗어날지는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반드시 이 가난에서 벗어날 것이다.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 어떤 희생이 따르든 말이다. 아이들에게 남겨줄 것.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다. 그리고 가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주고 싶다. 가난은 만성이 되기 쉬운 병과 같다. 한번 익숙해지면 더 나은 삶을 향한 의지까지 조금씩 사라진다. 가난한 것이 치욕은 아니다. 하지만 가난을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치욕이다. 기회는 만든다.
우리는 기회의 땅에 살고 있다. 기회를 찾는 사람에게 기회는 찾아온다. 만약 기회가 오지 않는다면 직접 기회를 만들면 된다. 가난이 빼앗는 것. 가난은 돈만 빼앗는 것이 아니다. 자유를 향한 갈망을 빼앗고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빼앗고 삶의 주도권까지 조금씩 앗아간다. 또한 질병에 대한 두려움, 비난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함께 가져온다. 부모의 역할. 아이들은 아직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 모른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 풍요를 꿈꾸는 태도, 그리고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겠다는 자세를 가르쳐야 한다. 마지막 질문. 지금의 상황은 정말 바꿀 수 없는 것인가? 만약 바꿔야 한다면 결국 변화의 시작은 자신의 신념에서 출발한다. 사람은 자신에게 입력된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신념이 바뀌면 삶의 방향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보드 셰퍼의 가난에 대처하는 부모와 어떻게 아이들을 대해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거죠. 가난한 것은 치욕은 아니다. 하지만 이 유산을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명백한 치욕이다. 가난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게으름과 태만의 결과이다. 멀쩡한 신체를 가진 우리에게 가난은 운명이 아닌 게으름과 탄의 결과이다. 가난의 치명적인 단점. 가난은 서서히 퍼지는 마비 증상과 같아서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앗아가고 수많은 두려움, 질병, 비난, 고통을 만들어낸다. 주도적인 변화를 힘들게 한다.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가난을 끊어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 기회가 손짓하지 않는다면 직접 기회를 만들어내면 된다. 가난한 만성이 되온 쉬운 병이다. 한번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면 다시는 떨쳐내기가 어렵다. 명심하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할까? 폐기와 교육이다.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가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패기를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 운명론의 경계. 가난을 어쩔 수 없는 유산으로 받아들이게 하면 자녀 역시 똑같은 환경에서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풍요에 대한 태도. 자녀가 풍요를 소망하고 그 풍요를 얻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신념과 시스템의 재구성. 상황 변화의 주체. 지금의 상황을 반드시 변화시켜야 한다면 그 주체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다. 신념의 재설정. 무언가를 반드시 해내야 하는가는 본인의 신념에 달려 있다.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자신에게 입력되어 있는 부정적인 프로그램이나 신념을 언제든지 스스로 바꿀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나는 지금 이 삶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변화시킬 대상으로 보고 있는가.
나와 내 자녀에게 보여주고 싶은 돈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가? 안녕하세요. 뚜뚜벅입니다. 오늘은 자녀를 둔 부모들이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스스로에게도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보도세퍼의 돈에서 한 구절을 함께 했습니다. 차분하게 정리를 해보시면 아마도 자녀를 둔 학부형들께서는 느끼는 점이 충분히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충분한 부를 이루고 있든 아니면 가난하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와닿는 바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 차분하게 돈, 가난, 부와 대물림,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돈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해서 차분하게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돈,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 이번 주 한 주 동안 보도세퍼의 돈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문장 다루어 보고 일주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일관성이란 무엇인가? 일관성은 절대적 덕목이 아니다. 오늘 내가 어제와는 다른 통찰을 얻었다면 오히려 새로운 방향을 향해 가는 것이 더 일관성 있는 행동이다. 과거에 대한 일관성을 깰지언정 자신이 새로 깨달은 진리를 따르는 삶, 이게 삶 전체를 놓고 보면 더 일관성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런 거 있잖아요. 멀리 보지 않으면 가까이에 근심이 있다라는 그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커다란 목표를 위해서 작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적 전략과 빚의 위험성. 의혹이나 확신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때 생긴다. 더 나은 미래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목표 아래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일할 때 실현된다. 하지만 빛에 짓눌려 장기적 전략을 세울 시간과 의욕을 상실하면 어떻게 될까? 결국은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끊임없이 중요하지 않는 문제들에만 매달리게 된다.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세웠던 목표를 향해서 뚜벅뚜벅 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급하게 당장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내 소중한 자산, 시간을 다 거기다가 갈아 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걸 피해야 된다고 책에서는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자, 자유와 절제의 참 의미. 바빌로니아 부자들의 지혜에서 가져왔습니다. 예전에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정의하는 자유는 자신이 계획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철저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대금업자를 찾아가지 않는 철저함을 가졌던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를 극도의 지경으로 몰아가도록 내버려 두면서 내가 어떻게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나는 누구나 마음대로 주물러 모양을 만드는 한 줌의
흙인가 아니면 함부로 모양을 바꿀 수 없는 강한 청동인가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키를 남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젊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걸 빨리 찾아와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프로의 자질과 빛을 대하는 자세. 프로는 최상의 컨디션이 아닐 때에도 최선의 결과를 내는 사람이다. 성공은 누구나 관리할 수 있지만 실패를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빛 자체는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빛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다. 역시 자세와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에 대해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진짜 투자자는 잃는 것도 얻는 것의 일부임을 안다. 가슴 찢어지는 아픔 없이 제대로 된 사랑을 했다 말할 수 없듯이 한 번도 손실을 보지 않고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 돈을 잃어본 적이 없는 성공한 투자가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지만 손해를 전혀 안 보려 하다가 평생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수없이 보았다. 그러니까 요즘에 코스피가 꼭지를 향해 갔다가 좀 떨어지고 해서 피해를 많이 본다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진입할 때부터 그걸 각오하고 진입했는지 아니면 나는 절대 손실을 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욕심에서 진입을 했는지 이게 결과적으로 자세에서 차이가 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한번 숙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의 원래 제목이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인데 이게 훨씬 더 저는 적절한 제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돈보다는. 자, 크게 2부로 나눠져 있어요. 기본 생각을 바꾸자 라는 것과 그 다음에 돈을 버는 실전 지침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그 다음에 스스로 책임을 져라. 그 다음에 부자 되는 것이 절대 기적은 아니다. 그 다음에 왜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할까? 당신에게 있어 돈은 정말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빚에서 벗어나라. 그 다음에 수입을 어떻게 해서 늘려야 하는지. 그 다음에 저축으로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다음에 이자의 이자, 이 기적을 부르는 원리를 파악하라. 그 다음에 돈을 왜 굴려야 하는가? 투자의 기본 원칙. 그 다음에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3가지 단계.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부를 해서 더 많이 널리 나눠주라 라는 내용까지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쭉 보면서 돈보다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이 훨씬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보다가 보면 항상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의심해보고 한번 따져보고 하는 그런 습관이 언제서부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책 날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6살에 심각한 빚을 지고 있다가 귀한 스승을 만나서 30세 이자 소득만으로 살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나오는데 그 시절에 단 4년 만에 그 엄청난 빚을 청산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룬 그 구체적인 과정,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엑시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어서 좀 다소 모호하고 또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저한테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책 전체의 흐름을 방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좀 오래되었어요. 2008년 버전이니까 이 책이 처음 나온 거는 2003년이에요. 2003년 초판, 2003년 4월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제 책에. 그러니까는 벌써 초판 나온 지는 20년이 훌쩍 넘은 아주 고전이 된 책이죠. 그런데도 꽤나 많이
인기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20년 이상을 건드는 아주 이제 돈에 대한 경제에 대한 재테크에 대한 고전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죠. 그다음에 구체적인 성과나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은 들지만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 그다음에 자유와 절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삶에 대한 통찰만큼은 우리가 충분히 읽고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책을 한 번 본 게 아니라 좀 여러 번 봤어요. 시간 두고두고 보는 책입니다. 한 주간 쭉 다루어봤던 보도 세퍼의 책 내용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남은 휴일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